우리나라 여성 10명 가운데 3명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무엇인고 하니 일명 밑빠지는 병이라 불리는 골반장기 탈출증을 앓고 있는 것. 골반장기 탈출증이란 임신과 출산, 그리고 노화로 근육과 근막이 약해지면서 골반의 장기들이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증상을 말하는데,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다가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방치하며 큰 병 되는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 알아보자. 네, 여러분 혹시 밑빠지는 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저 같은 남성들에게는 좀 생소한 병이지만은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이나 겪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밑빠지는 병으로 알려진 골반 장기 탈출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 박영복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면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골반 내 장기들이 외부로 탈출하는 질환이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거는 이제 자궁이라는 조직이 이 장기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보통 이제 뼈와 인대 이쪽에 보통 걸려 있는 장기인데, 우리 심장이나 자궁 이런 것처럼 자율신경 지배를 받는 근육들은 인대에 의해서 안 단단하게 지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궁이나 이 골반대의 장기들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지면 우리가 밑빠짐, 또는 자궁 하수, 자궁 탈출증, 또는 이제 방광이 밑으로 빠지면 방광류, 또 직장이 이제 질 쪽으로 빠지는 걸 직장류 등 다양하게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궁이라는 거는 세월의 어떤 호수에 떠 있는 돛담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호수에 떠 있는 돛담배가 그냥 있으면 호수의 일렁임에 의해서 물렁물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 돛담배를 양쪽에 단단한 끈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밑으로는 물이 받쳐고 있고 양쪽에서 끈이 받쳐가 있어서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자궁입니다. 이 자궁이 뼈나 이런 데 고정되면 임신해서 우리가 임신 후에 자궁이 1100배의 용적이 커지는데, 그러한 걸 할 수가 없겠죠. 딱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갇혀지 않고 배 속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임신을 하면 한 1100배라는 그 용적이 커졌다가 아기가 출산하고 나면 또 작아지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궁은 밑으로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 게 단단하게 끈으로 이제 묶여져 있고, 그러니까 인대에 의해서 지지가 되어 있고, 밑에는 골반 이제 평평한 바닥이 그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호수의 이 바닥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노화가 오면서 그 받치고 있는 인대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 호수에 물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빠지면 이제 돛담배는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당기고 있는 이 단단한 인대들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출산하면서 많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같이 내려오면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길이 질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질 쪽으로 해가 질이 까집혀지면서 밑으로 빠지고, 방광도 빠질 수 있는 질 쪽으로, 방광의 하백이 질의 상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질 상백 쪽으로 방광이 이렇게 밀려 놓으면 방광류가 되는 거고, 직장이 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직장의 상백이 질의 하백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이렇게 밀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직장류가 되고, 그래서 방광류, 자궁 탈출, 직장류가 동시에 나와서 쑥 다 빠지는 거를 완전 자궁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방광이 꺾이게 되니까 소변을 전혀 못 보게 되고, 그다음에 자궁이 이제 밑으로 빠지면서 그 자궁이 질 밖으로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밖에 팬티나 다른 데 스치게 되면서 이제 까지고 짓무르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이해하는 거는 인대가 뒤쪽에 놓으면 우리가 다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세월이라는 호수에 물이 빠지면서 돛담배가 가라앉다 자궁이 밑으로 처지고 단단한 인대가 점점 늘어나서 빠지는데, 이제 이거를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려면 밑으로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에 여성 호르몬 감소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대를 단단하게 더 단단한 걸로 받쳐주면 안 빠질 수 있겠죠. 그런 논리로 나중에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궁 탈출증이 진행이 되면 이제 하복통이 이제 밑빠짐 증상이라 하죠. 아랫배가 뻐근한 증상이 생기고, 일단 방광이 이제 꺾이면서 소변을 보는 게 불편하고, 또는 자주 소변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실금이 생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뭐 띵뛰기, 줄넘기 하면서 저절로 소변이 찔끔찔끔 나와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많이 까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뇨가 생기면 또 변비가 생기고, 이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자궁은 이렇게 자궁이 이제 안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방광이 옆에 있고 정상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단단한 인대가 받치고 있고 위에서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면 방광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는 경우, 이게 이제 방광 밑으로 받치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가 아기 놓으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터져져 버렸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면 방광류가 되는 거고요. 직장 탈출처럼 직장이 지뢰 하벽으로 이렇게 밀고 나와서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직장뇨가 생기면 또 변비가 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탈출은 자궁이 밑으로 빠지는 병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궁 탈출증, 골반장기 탈출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출산을 한 여성의 거의 한 과반수, WHO에서는 41%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한 41에서 50% 정도가 약간의 탈출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복압이 증가하고 장도 무거워서 자꾸 밑으로 누르게 되고요. 중력에 의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크게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 연령층을 따져봤을 때 자궁 탈출증을 수술하는 경우는 한 7% 정도 되고요. 매년 한 10,000명의 여성 중에 한 15에서 49명이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가장 흔한 예로 요실금 수술도 일종의 골반장기 탈출증 중에 방광류로 인해서 요실금 증상이 생기니까 그것도 일종의 골반장기 탈출증 수술로 여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병은 특징적으로 진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이제 자녀나 이제 며느리나 이렇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숨기고 있다가 이제 늘 속으로만 앓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점점 미루다 보면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 최고 고령인 분이 86세까지 최근에 수술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술의 위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좀 더 젊을 때 폐경기 초기나 그럴 때 수술을 했으면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데,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술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궁 탈출증이 의심이 되면은 최대한 이 가족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오면 미리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골반 장기 탈출증이 네. 출산과도 관계가 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어떤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뱃살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교수님, 뱃살부터 네. 빼야 하는 건가요? 사실 그 뱃살은 크게 중요한 영양인자는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골반에 있는 장기들을 지지하는 인대의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출산입니다. 특히 인종적으로는 백인 계통이 많이 흔히 잘 생기고요. 출산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분만 과정에서 인대의 손상을 다 대부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대가 터져지거나 잘리진 않겠지만 늘어나거나 터져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이런 나이가 든다는 거는 결체 조직들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고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이 골반 장기들은 다 여성 호르몬 의존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는 튼튼하게 유지되다가 우리가 그 유방도 마찬가지로 젊을 때는 탱탱하게 유지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처지듯이 자궁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위축이 되고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이 자궁을 받치는 인대조차도 그런 일을 겪게 되고요. 비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복압을 증가시키는 질병을 가지는 경우에서 또 많이 생깁니다. 무거운 걸 자꾸 드시는 분들, 특히나 밭일 같은 거 하시는 할머니들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천식이라든가 이런 병을 앓는 분들, 기침을 많이 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서는 만성적으로 복압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궁 탈출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아무 멀쩡하다가 주변에 그 어떤 화학 공장이 약품 공장이 생겼는데 그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1년 정도 늘 그 냄새만 맡으면 구토를 하고 기침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한 6개월, 7개월째 갑자기 밑이 확 빠져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만성적으로 생기는 병이지만 그러한 과도한 복압 증가에 의해서 급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비만을 포함해서 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네요. 그런가 하면 이 골반 내 장기들이 교수님 얼마나 빠져나왔느냐에 따라서 단계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네. 총 4단계로 나뉜다고요? 네네. 우리 골반 장기 탈출증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는데 그 이유는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 모식도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질 입구에서 자궁까지의 길이는 거의 한 10cm, 5, 6cm 이상 됩니다. 근데 1단계에 보시면 자궁의 경부 입구가 질의 중간쯤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자궁 입구가 질 입구에서 한 2cm 상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1단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전혀 돌출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저런 1단계 때 증상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아랫배가 뻐근하고 묵직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질 입구가, 자궁 입구가 질 입구까지 완전히 내려와서 눈으로 봐도 약간 안에 이렇게 뭔가 알 같은 게 마치 계란 알처럼 보입니다. 알 같은 게 보일랑 말랑 할 때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입구에서 내려와 있고, 그 다음 3단계는 자궁 입구가 다시 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오지만 2cm를 넘지 않을 때 우리가 3단계를 합니다. 이제 4단계는 2cm 이상 완전히 빠지고 4단계 때는 저렇게 넣으면 질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방광 하벽도 같이 빠지게 되고요. 직장의 상벽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는 저 덩어리 안에는 방광도 들어있고 직장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것은 대부분 3단계 이상은 다 치료를 해야 되고요. 2단계도 많이 불편해하시면 치료를 합니다.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산이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나중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출산하는 것부터가 겁이 납니다. 큰일 났어요. 교수님, 아무래도 분만을 할 때 아기가 컸거나 아니면 진통 시간이 좀 길었던 경우에 이 골반 장기 탈출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분만 시에 위험 인자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한 70, 80대 할머니들은 예전에 집에서 분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만 시 위험 인자를 조사는 앞에 내용처럼 이제 이미 자궁 탈출증이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률 나왔는데, 사실 집에서 분만한다고 해서 저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병원에서 분만하는 동안은 저희가 이제 과도한 어떤 그 인대의 늘어남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분만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산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4명, 5명씩 아기 분만하시는 분들은 자궁 탈출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산도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산보다는 난산. 단 1명을 낳더라도 심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과도한 배밀이를 하거나 과도한 힘주기를 하면서 장시간 노출되다가 보면 이제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터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들만 아는 이야기지만 분만을 하다 보면 밑에서 아기를 받다 보면 아기 머리가 이렇게 보일 때쯤 되면 안에서 두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기가 내려올 때. 그게 경산모들은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머리가 쭉 내려올 때 보면 두둑 합니다. 이게 이제 인대가 터져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출산이라는 게 되게 경이롭지만,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분만은 못할 게 아니라 자연분만은 급성기 회복이나 산모들의 건강에는 아주 좋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분만을 권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출생 체중이 크다든가 출산 과정 중에 이제 간호사들, 의료진이 배를 민다든가 그런 것도 약간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이제 만성 기침, 기침이 심하게 한다든가 변비가 심하다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자궁 탈출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밑 빠지는 병, 골반 장기 탈출증인데요. 일단은 그 밑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은 이 질환을 분명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밖에도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거는 만성 골반통입니다. 밑으로 뭔가 내려앉으면서 혈관이라든가 인대가 꺾이면서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골반통. 환자분들은 우리하다, 묵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골반통의 특징은 낮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막 일을 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일을 노동을 하는 동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점점 심해지다가 집에 와서 누워서 쉬거나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반 내의 인대들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계속 눌렸다가 풀리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도하백이 이제 꺾이죠. 방광이 내려오면서 요실금 증상이라든가 빈뇨나 과민성 방광 같은 증상.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소변을 좀 전에 봤는데 또 다시 또 소변 보고 싶고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조금 보고 싶고 이런 게 이제 과민성 방광입니다. 그리고 변비 같은 증상, 잠자리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요. 자궁이 또 완전히 빠지면 자궁 경부가 팬티에 스치면서 미란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피가 자꾸 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이 증상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의심이 된다면 빨리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식이 좀 변했지만 아직도 산부인과 가는 게 좀 두려워 또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내려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가 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골반장기 탈출증 진단은 너무 쉽습니다. 눈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 처짐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오래 서서 무거운 거 들고 할 때 더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나왔을 때를 진찰하려면 이제 진찰대에 올라서서 환자한테 힘을 줘보세요. 기침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럼 환자가 힘 주면 빠지는 게 보이죠. 근데 부끄러워서 힘을 잘 못 주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겸자 같은 집게로 자궁 경부를 집어서 당겨봅니다. 당겨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진단은 쉽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될 때 수술의 방법이 예전에는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인대를 걸어주는 수술을 제가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궁을 보존하게 되니까 자궁을 보존해서 자궁을 밀어 올리기 전에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려면 또 자궁에 어떤 혹이나 다른 난소의 장기나 문제가 있는지를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골반 장기 탈출증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초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교수님, 괄약근 강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는 네. 아주 초기에, 아주 초기에. 출산 후에 인대가 늘어났을 때, 아니면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케겔 운동은 골반을 받치는 인대들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강화를 해서 우리가 아령을 들면 근육이 커지듯이 골반을 계속 쪼아줌으로 해서 요도를 싸고 있는 그 인대들,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기침, 띵뛰기 할 때 이제 안 밀리게 하는 수술이고요. 실제로 자궁 탈출증을 케겔 운동으로 예방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여기 진행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 증상별로 물론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환자가 2도 탈출, 3도 탈출인데 나는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내겠어요 하면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빠져 있는 거를 약을 먹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빠진 거는 물리적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초창기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이 일단 빠진 자궁을 드러내고 질천정을 닫아놓고 전벽을 좁히고 후벽을 좁혀서 질 입구를 좁혀서 못 나오게 막아주는 방식의 수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복압이 계속 증가하면서 질천정에서 계속 질천정을 밀고 내려오면서 질천정이 다시 빠지는 재발의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10명 수술하면 한두 명은 꼭 그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복강경으로 배를 열지 않고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자궁을 당겨서 인공인대를 걸어서 뼈가 있는 근막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수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인대 견인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복강경으로 천골 인대에 당겨주는 수술이 있고요. 또 장골 치골 인대에 당겨주는 수술이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골 인대라는 건 우리 척추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척추가 내려와서 마지막 천골 인대에 인공인대를 자궁의 전벽과 후벽을 잡아서 당겨서 천골 인대에 걸어줍니다. 저는 2013년부터 이 수술을 했었는데요. 이 수술을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재발을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도 좋고 통증도 적고. 하지만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인공인대가 그 복강 내에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후복막으로 해가지고 다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덮는데 수술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직장이 약간 눌리는 경향이 있어서 변비가 한동안 생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는 장골 치골 인대 견인술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자궁을 보존하고 자궁을 당겨서 자궁이 이렇게 쑥 내려간 부분을 당겨서 자궁과 질의 상부에를 인공인대를 걸어서 장골 치골에 있는 인대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러면 뒤로 직장을 자극하지 않고요. 양쪽 옆으로 걸어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자궁을 당기는 원인대까지 같이 당겨서 걸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되고요. 환자 회복이나 이런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 인대 견인술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자궁을 보존해서 적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뒤에 통증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상당히 빠르고 처음에 자궁 적출술 할 때는 소변줄을 한 4, 5일씩 했는데 이 수술은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소변줄을 뺍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초창기 제가 처음 천골인대 견인술을 할 때는 한 3시간, 4시간씩 걸린 수술이 지금은 장골 치골인대 견인을 하면
60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리고 재발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인대로 인한 수술이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제 경험상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 나온 여러 가지 치료 방법 가운데 인공인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국 내에 인공인대를 삽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인체에 부작용은 또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오시면 저는 그 수술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면 그 인공인대는 복강 내에 거치되는 게 아니고 후복강에 거치됩니다. 후복강이라는 것은 저희가 숨겨진 부분이거든요. 혈관이나 신경, 인대들이 존재하고 그 장기들을 지지해주는 그 공간을 후복강이라는데 그 안에 이렇게 숨겨놓고 인대를 거치한 후에 다시 복막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운동이라 이런 데 전혀 결리적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골반 장기 탈출증과 혼동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좀 감별이 필요한 질환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혼돈되는 경우는 보통 보면 뭔가 이렇게 불룩한 혹이 질 입구로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경우에서 우리가 탈출증으로 감별될 수 있는데요. 골반장기 탈출증 자체가 방광이나 자궁이나 직장의 상백이 질강내로 빠져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점막하 자궁 건정이 이렇게 질 밖으로 튀어나오면 눈으로 봐서는 뭔가 덩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탈출돼 있지만 실제로 초음파나 영상장치를 통해서 바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강 내에 종양이 생긴다거나 가끔씩 자연분만할 때 자궁경부가 터져지거나 찢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져진 자궁경부가 점점점 정식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나오면 마치 자궁이 탈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궁은 위치에 있는데 경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감별해야 될 진단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수술에 혹시나 너무 아프지 않을까. 통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골반장기를 인공인대로 해서 당겨주는 수술이 통증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전에 자궁적출술을 하거나 환자들이 늘 의리하다고 수술 후에도 한동안 많이 아파했습니다. 최근에는 원래 빠졌던 자궁을 원위치대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만성 통증도까지도 잡고 수술 후에 그 다음 날만 되면 그 병원 복도를 잘 다니십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안 빠져서 너무 좋다고 막 아침부터 막 뛰어다니다시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통증은 처음에 수술하고 아무래도 뼈가 있는 인대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수술하고 한 3시간 정도는 바짝 아픕니다. 그동안 많이 좀 아파하시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통증이 이제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퇴원하면 바로 하시면 되고요. 한 3주나 4주 정도는 무거운 거 들거나 기침 있는 띵뛰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안정 취하면서 일상생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은 우리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장 좋은 건 미리미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예방은 우리가 원인은 아까 앞에 말했듯이 호수에 떠 있는 그런 배처럼 이렇게 인식하면 원인이 약해지고 밀려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을 피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기침, 천식이나 뭐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침을 치료해야 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변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해야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시에 이제 골반 강내 지지 구조물들이 손상이 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조심해서 하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아기 놓을 때 이제 헤엄절개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인대 손상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케겔 운동, 출산 후에 이제 조기 보행과 케겔 운동 등으로 해서 골반 쪽에 늘어나거나 터득진 것들이 빨리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이제 부끄럽다는 이유로 골반장기 탈출증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급선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전문의 박영복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